네, 지금의 시장 상황하고 딱 맞는 코너 타이틀이죠. 과연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일까? 이것을 말아 올려야 되나?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말아 올려야죠. 하여튼 그렇죠. 뭐 시장에 네. 나타나는 현상은 없는데 이게 또 지나놓고 보면은 언제 그랬지라고 할 수도 있고 네. 아니면 더 심화될 수도 있죠. 세상은 일은 모르지만 하지만 현재까지 모든 데이터나 자료들을 모아 보니까 오히려 오를 것 같은데 안 오르네요. 내일쯤 오르려나? 내일 CPI를 기점으로 해서 오르려나? 뭐 그건 모르겠죠. 자, 일단 기업은 기업이니까 네. 뭐 오르는 기업들은 분명히 또 있습니다. 그 개수 자체가 좀 적어서 그렇지. 그렇죠. 네, 상승 기업도 분명히 있는데 어떤 기업을 먼저 보고 계시는지. 네, 일단 첫 번째 기업은 DI 동일이란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. DI 동일? 네. 그리고 화살표 점수는 일단 8점을 좀 선정을 했는데 네. 점수가 높은 이유는 일단 오늘까지도 시장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시장 대비 좀 강한 종목을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. 일단 DI 동일로 했고요. 물론 오늘 1.6% 정도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추세 그 월선 라인에서 추세를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뭐 양호한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런 리포트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에 대해서 저평가돼 있다는 이런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뭐 지난주 금요일 좀 시세가 강했습니다.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고요. 근데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좀 수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단기 변동성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, 일단 뭐 여러 가지 연유가 좀 있더라고요. 일단은 뭐 DI 동일 같은 경우에 일단 뭐 동일 알루미늄이라는 자회사를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을 시키고 있더라고요.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2차 전지가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됐었고, 그리고 앞으로도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, 일단은 그 자회사인 동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알루미늄 박을 현재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 이제 DI 동일의 주된 캐시카우가 될 것이다.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현재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증설이 완료가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 전체 영업이익에서 52%가량이 알루미늄 박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.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성장성 대비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뭐 소위 말하는 퍼라고 할 그 퍼란지 PBR 이런 것들 보게 된다라면은 퍼 같은 경우는 10.9배 그리고 PBR 같은 경우는 0.8배 정도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어떤 기대치에 대비해서는 저평가돼 있다.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쪽까지도 어쨌든 1.2%가량 조정이 나온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아직까지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이슈가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단기 대응 좀 하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일단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24,0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24,100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데 뭐 100원 정도 차이기 때문에 뭐 기다리셔도 무방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보유자분들께서는 당연히 홀딩이고 목표가는 28,000원 정도 일단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DI 동일 거래량은 많지는 않죠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뭐 팔자도 많지 않은데 뭐 사자도 지금 딱 두 쪽이 이렇게 뭉쳐 있는. 서로 대치를 하고 있죠. 그러네요. 변동성은 금요일 날 조금 올랐다 밀리긴 했는데 네네. 오늘은 좀 차분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가격 전략도 혹시 제시해 주신다면 아까 매수가는 24,000원 그리고 보유자분 홀딩 목표가는 28,000원. 그 정도로.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DI 동일 먼저 봤고요. 두 번째 네. 기업은 두 번째 기업은 세방전지라는 기업을 세방전지. 준비를 했습니다. 요건 삼성 SDI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 GM과 합작 투자 소식이 있었는데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좀 많이 부각이 안 되고 있어서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이슈가 있어서 좀 준비를 했고요. 화살표 점수는 일단은 7점 7점.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시다시피 이제 화요일 날 그 볼보의 짐 로원 CEO가 방한을 할 예정입니다. 그런데 방한하는 이유는 이제 소위 말하는 IT 매체에서 다 노출이 됐듯이 삼성 SDI와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. GM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SDI와 이제 협력을 하게 되고 이제 볼보 같은 경우도 삼성 SDI 협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적 배터리를 안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지금 이제 테슬라가 BYD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상대적인 수혜가 LFP 배터리 관련돼서 LG 에너솔루션이 수혜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. 아마 볼보도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
연관된 배터리 관련된 업체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단순히 삼성 SI도 중요하지만 삼성 SI 플러스 볼보와도 연관성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삼성 SDI가 처음으로 이제 위탁 생산을 맡긴 업체가 이 세방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세방전지가 이제 삼성 SDI에서 배터리 셀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배터리 모듈화를 시켜서 이게 볼보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삼성 SDI도 연관성 있고 볼보와도 연관성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볼보 CEO가 방한을 하게 되면은 관련주로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생각보다 시장 대비 강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오늘 5.8% 가량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종목의 추세는 21선 을 지지 라인에서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5%가량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도 말씀을 드려본다라면은 일단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 추세가 강할 거라 생각을 하고 56,000원 좀 설정을 했는데 수정하겠습니다. 네. 53,000원으로 일단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53,000 수정을 좀 하고요. 아니면 시장이 변하면 수정할 수 있죠. 네, 그래서 가격을 좀 낮추고요.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를 할게요. 목표가는 64,000원으로 일단 그대로 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세방전지 좋은 기업이죠. 네, 네. 주가는 뭐 이렇게 들쭉날쭉 막 이러진 않고 그냥 네네. 뭐 트렌디하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내용은 괜찮은데 생각보다 좀 부각이 안 되는 종목이 될까요? 그러게요. 네, 네. 시장에서 많이 친화적이지 않는 네네.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대부분 보면 IR 많이 안 하는. 뭐 그쵸. IR도 뭐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죠. 네네. 잘 알리는 게 중요한 거죠. 이런 회사들은 거의 우리 갈 길 간다. 그러니까 오지 마라 막 이런. 네, 거죠. 우리 갈 길 간다 이런 맥락이죠, 뭐. 자, 세 번째 기업으로 또 네. 가보죠. 세 번째는 이제 오랜만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. 두산 에너빌리티. 두산 에너빌리티. 네네. 오늘은 다 좀 약간 이 덩치가 있는 기업들이네. 대형주라기보다는 중형주 네. 정도? 뭐 이렇게 약간 보시면 될 것 미들급의 같습니다. 옐로우. 네네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종목 점수를 일단은 8점을 현재 선정을 화살표 점수를 주자면은 8점까지. 8점을 선정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부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암흑기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.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보통 원전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원전보다는 해상 풍력 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시겠지만 국내 쪽에서는 이제 해상 풍력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풍력 터빈을 현재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.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도 쪽에 그 제주 한림 해상 풍력 발전단지를 이제 조성을 하고 있고 100메가와트급으로서 상당히 좀 규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소송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. 2020년도 11월 달에 그 주민들이 녹지 지역 변전소 문제 때문에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. 제주지법 행정 1부에서 올해 1월 달에 이제 그 1차 판결을 냈는데 여기서 이제 제주도가 어쨌든 결론은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. 그래서 개발 사업 시행 승인 처분 시효 소송에 대해서 제주지법이 일부 기각, 일부 각하를 결정을 하게 되면서 제주도가 좀 승소를 했고요. 그러면서 이제 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여기 이제 풍력 터빈을 포함한 기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이 기자재 공급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년 동안 유지 보수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신규 어떤 매출이 발생이 되고 앞으로 꾸준한 영업이익이, 꾸준한 매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참고사항 말씀드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을 담당을 하고 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 하부 구조물 설치 선박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참고삼아 이 기업도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베트남 자회사가 있습니다. 두산 비나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최근에 오스테드 국내 진출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회사에 또 하부 구조물을 또 공급하는 MOU를 좀 체결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스웨덴 쪽 같은 경우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할 예정인데 거기다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천 지역 쪽에 1.9기가와트 정도 1.6기가 와트 정도의 어떤 풍력단지 조성이 예정이 되는데 거기 오스테드가 현재 사업을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거기서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될 만한 어떤 해상 풍력 쪽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. 두산 같은 경우는 원전은 일단은 주된 캐시카우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해상 풍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17,500원 정도
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17,690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조금만 가격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22,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기업이 또 빠르게 시간 관계상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네. 기업이죠? 마지막 종목은 MC넥스입니다. MC넥스. 네네. 이건 좀 압축을 좀 네, 해주시고요. 요거는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아시겠지만 모바일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 이제부터는 전장용 카메라 모듈, 그러니까 전장용 카메라 모듈 쪽으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레벨 전장하고 뭐 메타 디바이스. 네네 이렇게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레벨 3 이게 나오는데 그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카메라 장착수가 늘어나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DCU 통합 제어 시스템 이제 양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DCU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엔진 제어 그리고 이제 센서가 있는데 센서 쪽에 DCU를 이제 공급할 예정이니까 이게 또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거거든요. 그래서 요 두 가지 전장용 부분하고 DCU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화살표 점수가 일단 6점이고요. 가격 전략은 신규 매수 같은 경우 35,000원 정도 잡았는데 충분히 이제 매수가 아래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. 목표가는 4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번외로 지금 추가 질문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SM 지금 네.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SM은 이제 M&A 이슈가 끝이 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기사를 안 그래도 주말에 찾아봤는데 네. 최대 수는 이수만 씨더라고요. 네. 챙길 건 챙겼다. 네, 거의 회사는 네. 모르겠지만 개인 대주주는 일단 챙길 건 챙겼다. 2,800억 챙겼고요. 추가적으로 1,200억 예상된다 그러니까 최대 수는 이수만 씨죠. 자, 이거 손대지 말아야 되겠죠, 지금. 네, 요거는 이제 당분간 접근을 변동성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접근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건 팀장과 함께 급락하는 기업들 좀 관심 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. 네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물러가겠습니다.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제 생각이니까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보자고요. 내일은 또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